두 번째 이그젬플은 우리가 흔히 뭐 미디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이제 대표적인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도 그렇고요. 뭐 편의점에 대한 예도 예전에 한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처음 편의점 같은 경우 뭐 혹은 뭐 브랜드가 있는 어떤 뭐 레스토랑을 혹은 뭐 치킨집도 그런 예 중에 하나겠죠. 자, 만일 뭐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 상당한 뭐 설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또 투자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뭐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회사,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 회사로부터 일종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갑질 같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떤 원하는 다양한 재료들을 다른 회사라든가 다른 어떤 어, 거래처를 통해서 구입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공급하는 어떤 재료만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 회사의 제품은 못 쓰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끼워 판다든가 이제 이런 행위들이 바로 홀더 프로블럼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제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회수 불가능한 투자인 거잖아요. 그 인테리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뭐 간판이라든가 뭐 어떤 레스토랑은 사실 어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그 실내 구조까지도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홀드업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지금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firm specific 트레이닝에 대한 문제 우리가 쭉 19장에서 봐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firm specific 트레이닝을 이제 hold up problem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라의 이그젬플에서 컨트리뱅크와 세라의 이그젬플에서 그 두 번째로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죠. 첫 번째 사례로 우리가 봤던 것이 케이스 1이었는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이었습니다. 케이스 1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firm specific한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컨트리뱅크에 남아 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성이 5,200달러고 만약에 컨트리뱅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성은 한 4,400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firm specific한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 처음 트레이닝을 받기 이전 시점에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 동안 트레이닝 피어리어드 동안 10,000달러를 지급하고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 동안 15,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은 바인딩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firm specific 트레이닝을 뭐 완벽한 firm specific 트레이닝은 아닙니다만 firm specific 트레이닝을 세라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훈련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한 리턴을 이제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잖아요. 이 5,200달러 추가로 늘어난 생산성 5,200달러가 바로 자신의 투자에 대한 리턴인데 이미 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리뱅크는 세라의 투자를 일종의 이제 하스티지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 홀더 프로블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라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피어리어드 동안 5,000달러의 비용을 이제 지불한 이유는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에 컨트리뱅크가 약속한 더 높은 임금을
때문인 것이죠.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컨트리뱅크가 자신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일종의 약속을 암묵적 약속이고 뭐 이건 지금 우리가 케이스 1에서 보는 것은 사실 명시적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firm specific training investment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제 기업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은 저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살아가면서 좀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뭐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뭐 말을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 이제 이걸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이걸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럼 이제 상대방은 마치 꼭 15,200달러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저도 뭐 이런 경험이 물론 이제 지금 세라와 같은 이그젬플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에서도 저와 뭐 학교와의 관계 혹은 이제 경작과 다른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홀더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조심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하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홀더 프로블럼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항상 자신이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세라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firm specific training이기 때문에 사실 컨트리뱅크를 떠나게 되면 자신이 투자한 5,000달러를 완전히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리뱅크를 떠나면 4,400달러만큼의 생산성을 추가로 그 임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투자한 5,000달러를 그대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홀드업 문제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세라는 애초에 이러한 firm specific training을 받지 않는 그렇죠. firm specific training을 받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트레이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홀더 프로블럼이 사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용보호제도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다시 고용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Employment Prot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용보호 혹은 뭐 고용보호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보호제도는 홀더 프로블럼이랑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한 5년 혹은 길게는 10년 동안 고용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제 회사와 자신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트레이닝 인베스트먼트를 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뭐 잠깐 일하고 떠날 거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계속 몸담고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시도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프로베이셔널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업무 성과를 보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약속은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제가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면 이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회사는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